그러면 네 번째 역량.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관찰은 이렇게 꿰뚫어 본다기보단 그냥 보는 것이고, 이건 꿰뚫어 보는 것이고. 다섯 번째 비결. 비판력입니다. 그 비판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든가, 네, 맞아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든가,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든가, 그냥 틀렸다가 아니고 뭐가 틀렸는지 근거를 그치, 가지고 그거 중요한 말한다든가. 것 같아. 여섯 번째는 감성. 감성. 이게 감정이 담긴 말은요, 글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정말 진정성 있어 보여요. 울림이 있죠. 자, 그러면 향신료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감성, 마지막 역량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질문, 관찰, 그리고 공감, 통찰, 그리고 비판, 네. 감성. 이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짚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막. 예. 마지막. 마지막은 상상력입니다. 상상. 매혹적이네요. 제가 이걸 왜 생각하게 됐냐면, 가만히 보니까 말하고 글을 쓸 때 기억과 상상으로 쓰더라고요. 그렇네. 경험한 거 아니면? 지식, 정보는 다 기억이에요. 글 쓸 때 재료들이 네. 경험, 기억, 정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다 지식, 정보, 기억이야. 네. 기억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쓰면 글이건 말이건 좀 건조해. 부족해, 건조해. 네. 상상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거, 어떤 자기 모르는 미래의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다 이제 상상력이라는 거죠. 흥미를 좀 자극하겠는데요. 그렇죠. 상상이 들어가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글짓기 제목이 네. 그걸 써가지고 신문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오. 그 지방 언론. 네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즐겁지도 없고. 않았거든요. 내가 상상하는, 내가 바라는 우리 집에 대해 쓴 거예요. 우리 집이 이랬으면 좋겠다. 나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 신문에 실린다는 거야. 아버님한테 들키는 거야. 아휴. 너 우리 집이 이래? 너 왜 거짓말을 했어? 이러고 겁이 덜컥 났어요. 근데 아버님이 신문을 갖고 오셨어. 칭찬을 해주신.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래서 칭찬이 내가 그때 중요하구나. 알았어요. 아, 글은 상상력으로 써도 되는구나. 그 소설이란 장르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게 발전하면, 예. 근데 잘못 발전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걸로 예. 내 이익을 취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면 그게 이제 사기라는 거예요. 그럼요. 안 되죠. 안 되죠. 상상력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 드라마 쓰시는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들. 상상력이죠. 그 상상력의 최고봉은 시인이죠. 막 자기가 꽃이 되고 막. 그 잘못되면 정신병이에요. 그거. 과대망상 막 한끗 이런 거 차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상상력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보니까 구라라고 그러죠. 구라. 일본말. 예. 이 스토리텔링을 잘해. 그렇죠. 이빨이 세다고 그러잖아.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야. 비속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을 잘해요. 내가 개그맨들 아이디어 해는 거 보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도 받아주더라고. 예. 모르긴 몰라도 사이비 교주가 될 가장 높은 그 가능성은 개그맨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거기다가 개그맨들 보면 멍 때리는 거 잘해요. 연상을 잘해. 맞아요. 생각이 날아가. 예. 저 멀리 날아가. 그게 상상력이에요. 유머는 상상력이 결핍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만 존재하는 유머. 저는 학교 다닐 때 까불고 웃기는 애들, 그런 애들이 상상력이 풍부한 애들이고 앞으로 크게 될 애들이었어. 근데 걔들 다 맞고 선생님한테 맞아요. 공부 못하고 많이 맞았지. 예. 거기서 끝났어요 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바뀐 거야. 그렇죠. 왜 그러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니 기억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 검색해 보면 다 있어. 옛날엔 기억력만 좋으면 됐어. 문제는 상상력이야. 근데 상상력을 어떻게 키워요? 이거 상상력이야말로 진짜 좀 엉뚱한 기질을 타고내야 되잖아요. 제일 좋게 키울 수 있는 건 네.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 좀 어떤 픽션 장르를 많이 보는. 네. 사실 뭐든지 다 돼. 만화가 정말 상상력 키우는데 최고예요. 애니메이션 이런 게 얼마나 상상력. 그다음에 게임. 이 게임의 세계도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데 필요한 역량.
7번째, 상상하는 역량.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면 더욱 흥미로운 글이 된다. 영화 감상, 만화책 읽기, 게임하기 등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지금 사실 우리가 IT 강국이 된 것도 그 상상력의 결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 뛰어나요. 엄청난 거. 상상력 뛰어나가 무슨 뭐 공감력이 우리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뭐 구경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불날 집에는 왜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아니 걱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측은지심이 있는 거죠.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아우 어떡해? 나왔어? 막 이렇게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말만 걱정을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다 갖췄어. 정이 많은 거죠? 비판력은 또 얼마나 있어요. 아우. 누가 말하면 고지고대로 안 들어요. 아우. 제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셈은 저렇지 않아. 댓글 보면 후벼 파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죽일 줄 알아.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 사람 쓰러뜨리는 그게 방법 알아. 비판력이에요. 비판력. 그거를 긍정적으로 쓰면 사람을 읽는 능력. 이 그거를 이제 내 거 합치는 쪽으로 쓰지 않고 공격하는 쪽으로 쓰니까 그냥 거기서 독한 말이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데 이 7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연결돼 있지만 가장 시급하다.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다 할 수 있는 역량을 7가지가 하나만 다 중요해가지고. 목걸이에요?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 다 엮어가지고 하고 다니는 데요? 그거를 근데 저는 출발은 관찰 아니면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해요. 예,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서 아픈 거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가진단을 마음의 자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예, 근데 너 진짜 괜찮아? 맞아. 너 진짜 괜찮겠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전문가가 나와서. 그게 문진같이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 거고 자기한테. 그래야 또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공감력도 생기는 거고 상상력도 생기는 거고. 주르르 오는 거니까. 통찰력도 생기는 거고. 글쓰기, 말하기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한 우리들에게 사실 이게 특별한 스킬이다라기보다 판을 바꾸니까 자연이 따라와 있네. 어라? 그래서 강의가 좋은 거죠. 특히 이 강의. 이 강의가. 사실 참을성 있게 이번 강좌를 함께 하신 여러분 책 쓰려고 내가 정말 책 한 번 쓰려고 내가 이걸 계속 들었다 하시는 분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책을 잘 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가님께서 책을 쓰신 게 한 7년 전 2014년 7년 2월에 돼가네요. 예.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썼고요. 그 해 그 책이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고요. 제목은 누가 졌어요? 대통령의 글쓰기는 편집자가. 제목부터 좀 솔깃했어요. 대통령의 글쓰기. 그게 제목은 좀 모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의자는 일본의 노에서 온 거고 이건 모호한 거다. 응? 예를 들어서요. 정선이의 그림. 그러면 정선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정선이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정선이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다 정선이의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글쓰기도 이런 모호성이 있는데 오히려 네. 이런 모호함이 네네.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케팅엔 좀 다르게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 200세를 넘게 찍어버렸네. 그냥. 야, 넉넉 그럼 풀다가 일세가 얼마예요? 일세가. 밥 좀 사세요. 자, 책 쓰기 노하우 좀 가르쳐 주시죠. 일단 4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시면서 베스트셀러를 노리고 쓰셨던 건 아니었을 전혀 거예요. 그건 그랬다면 아니죠. 못 썼겠죠. 그렇죠. 처음 책 쓸 때는 2,000권만 팔리면 좋겠다. 왜냐면 2,000권이 손익분기점이 되거든요. 제가 또 출판사 휴직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2,000부 팔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2,000명이 내 책을 그 당시 첫 책이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하면 강원국 치면 강원도에서 하는 국제 행사만 또 정말로 인물 정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올 때예요. 근데
그 대통령의 글쓰기에 쓰면서 내가 얻은 책 쓰기 비법 첫 번째. 네. 말로 써라. 청와대를 나와서 바로 그 책을 쓰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난 6년 차 때 그 책을 썼거든요. 저는 거기에 비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5년간 말해봤거든요. 제가 거기 8년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묻는 거예요. 청와대에 무슨 재밌는 에피소드 없냐.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이냐. 김대중 대통령 글을 어떻게 쓰냐. 연설 비서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5년간 제가 밥 먹을 때, 무슨 술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게 내 말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붙기도 하고 그게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재미없는 말은 그 다음에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던져봐서 반응이 좀안 좋으면. 반응이 안 좋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안 해. 아하. 반응 좋은 말은 기억해뒀다가 조미료를 좀 쳐. MSG를. 네, 편집본이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6년 차 때 제가 책을 쓰려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만 추려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인 거죠. 그렇지 않아. 이거 궁금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만 쏙쏙 썼어? 당연하죠. 내가 질문에 답한 내용을 쓴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10시간 말할 수 있으면 책이 한 권이다. 10시간이요? 10시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10분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디 한 군데 꽂혀가지고 그냥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냐. 너 그것밖에 모르냐. 너 그렇게 그거에 대한 분 꽂혀있냐. 네네. 이럴 정도로 그 말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이제 분량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 그랬잖아요. 살이 붙고 거기에 새끼 치고 아니, 그리고 워낙 어디에 꽂혀 있으면 그 깊이나 넓이가 계속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크고 그렇죠. 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붙은 살, 편집한 것들, 형태를 만들어 보면은 10시간을 쉴 새 없이 떠들 수 있으면 그 분야로 책을 써도 되죠. 충분하죠. 그 10년의 노하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네. 책을 한 권 쓰고 그거를 말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량이 10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역으로. 한 8시간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미천이 그래요? 드러나. 진짜요? 아마 어느 저자도 그럴걸요? 자기 쓴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2시간짜리 강의 5번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정도 말의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로 쓰는 방법 하나 좀 팁을 하나 드리면 네네.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짝을 지어서 두 명이 뭐 친한 친구든지 두 명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요. 네. 뭐 어떤 얘기든지 제가 책에 쓰고 싶은 내용을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들은 사람이 쓰는 거야. 들은 내용을. 네네. 그리고 다시 쓴 내용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보고 또 새로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 그렇죠. 요건 요런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고치기도 하고 이게 저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게 한 꼭지야. 이게 꼭지를 써나가면 물론 역할을 또 바꿔야지. 서로 써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글 쓴다고 하면은 골방에서 혼자 고뇌하고 쓰는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말고 글쓰기가. 즐기라는 거죠.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건 좋아하니까. 캐치볼처럼? 친구한테. 그렇죠. 왜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말은 부담 없이 해요 그냥. 그리고 듣는 사람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 그렇죠. 그때 한번 정리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말할 때도 정리를 한번 하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 보면은 또 정리가 거기서 또 한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과정이 힘들지가 않아. 머릿속으로 쌩해서 막 쥐어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오디오북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오디오북. 그잖아요. 네. 그냥 말이 글이고 그냥 말이 책이야. 그게 점점 더 이제 더 앞으로 간극이 커질 것 없어진 것 같아. 같아요. 예전. 요즘에는 책으로 나온 것도 말로 유명 배우나 뭐 또 맞아요. 직접 네. 저자가 네네. 직접 말로 풀어서 그거를 듣는 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책을 낼 필요가 없이 말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말로 들려주면 돼요. 그게 책이야. 책을 잘 쓰는 방법. 첫 번째, 말로 쓰자.
주제에 관해 10시간 말할 수 있으면 당장 책을 쓸 수 있다. 두 명에서 짝을 지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쓰고 공유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자연스레 책 한 권의 내용이 정리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말로 글을 쓴다였고 두 번째 쓰라. 방법은 두 번째는 네. 메모로 쓰자. 네. 메모. 제가 이거는 이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을 쓸 때 이제 네. 알게 된 건데요.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네. 제가 메모를 한 1,700개를 했어요. 아, 진짜요? 응. 매일매일. 제가 이제 하루 3끼 밥은 먹으면서 메모도 최소한 3개를 하자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하는 메모 개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네네. 보통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하세요? 메모 스타일이? 메모 스타일은 저는 일단은 단어로 메모하고요. 아, 메모한 걸 가지고 다른 데다가 짧은 글을 써보고요. 저는 이제 SNS죠. 그 SNS 글들을 모아서 기고를 하고요. 기고 글들을 모아서 책을 쓰는 이게 메모로 쓰는 과정이에요. 메모 한 1,000장이면 뭐 책 그렇죠. 한 권 나오겠네요, 뭐. 충분해요. 와. 근데 이제 하나의 주제에 관한 거야 돼. 아, 그렇죠. 아까 그 10시간 말하는 거랑 똑같이 하나에 그렇죠. 꽂혀서. 하나에 관해서 메모를 한 1,000개 정도 하면 저는 1,000개 메모를 하면 그 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학습이 돼 있고 충분히 자기 나름의 어떤 통찰이 만들어졌고 그거는 책을 쓰지 말라고 그래도 책을 쓰고 싶어요. 메모를 하고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아요? 안 들여다보면은 1,000개의 메모 중에 한 3번째 메모를 내가 이걸 왜 썼지? 뭐 때문에 썼지? 연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들여다보세요. 메모. 그래서 그 메모한 거를 그 글로 쓰는 걸 해야 되고요. 예. 글 쓴 걸 말해봐야 되고요. 활용해야 된다, 메모를. 그죠. 말한 걸 또 글로 더 발전시켜 봐야 되고요. 작가님은 좀 SNS에 활용을 하시는 편이고. 저는 SNS 뭐 블로그 뭐 그 이런 부인. 걸 다 그 와이프한테 네, 아내 찬스. 얘기하고 이런 경우로 책을 발간. 그게 강원국의 글쓰기예요. 그건 순전히 메모의 힘이에요. 저는 이제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중간에 또 강의가 끼어 있었죠. 메모한 걸 가지고 강의를 했으니까. 정말 다채롭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메모를.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군데 써야 여러 군데 돈이 나와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귀고료, 강연료, 나중에 인세.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 써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 못했죠. 제가 쭉 나중에 하고 보니까 그치, 처음에부터 어떻게 베스트셀러, 뭐 인세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면 글이 이렇게 잘 팔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런 생각은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이전 강의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한마디라도 추가해야 되겠다. 아, 그건 그래야 내가 강의가 지루하지 않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내 강의가 발전하겠다. 요즘은 유튜브 세상이라 네. 이전 강의 그대로 하면은 맞아요. 이 사람은 맨날 왜 이래 이렇게 돌려막기 돼요.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추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추가할 말을 찾는 게 공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발견된 한마디를 쓴 게 메모예요. 아, 그 블로그에 쓴 거예요. 압축 파일이네, 압축 파일. 그래서 그 1,700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강의, 말도 잘하죠. 강연료 나오죠. 그거가 나중에 기고하니까 기고료 나오죠. 책임 신세가 나오고. 또 책이 나오면 그 책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해달래.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뭐 못 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종일관 계속되는 자기 자랑.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고 있어요. 예, 욕하시는 분도 많아요. 욕 좀 먹으시겠어요? 그건 감수해요. 책을 잘 쓰는 방법. 두 번째, 메모로 쓰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000개의 메모를 하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 메모는 단어로 시작해 단문, 말하기 과정을 거쳐 책 쓰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이 어떤 예, 거죠? 목차로 쓰자입니다. 목차로 쓰자. 그러니까 목차를 쓸 수 있는 사람은요. 네. 책의 처음과 끝을 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아는 거죠. 알고 쓰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됐어. 그래 내가 쓴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좋다. 어떻게 했냐면 저는